파이레인지 누메리컬 어널리시스 20곡의 중에서 이번에 마지막 곡의 20번째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우리말로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최적화는 많은 곳에서 응용이 되는데 가장 먼저 설계 분야에 응용이 되는 것 있고요. 또 공정 분야에서도 응용이 많이 됩니다. 작업 공정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물류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와 시간 또 경비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정말 대단히 많은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알고리즘이 또 최적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알고리즘에 기본적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미 최적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리그레션, 그 non-linear regression 할 때 그 커브 핏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썼는데, 그 커브 핏이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이 옵티미제이션 함수입니다. 이름만 커브 핏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최적화를 한 번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최적화 이론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보통 한 과목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무튼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중에서 사이파이에 있는 그 함수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결과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이론 또는 최적 설계 이론. 문제 세팅은 이겁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 세팅이 이런데, 자, 미니마이즈 하라. 어떤 것을 미니마이즈 하라.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가 objective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목적 함수. 자, 무슨 목적을 이루고자 하느냐. 그래서 미니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보통 비용 같은 경우 또는 무게 같은 경우는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또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도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x를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ubject to 이런 제한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 조건. 자,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gx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부등호입니다. 이니퀄리티인데 g라고 하는 이 함수는 0보다 커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h라고 하는 함수는 0이어야 되겠다. 이것을 equality constrai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제한 조건, 등식 제한 조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안에 변수 x는 각각 하한값과 상한값, 물론 이제 이게 무한대가 되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언바운드도 있고 바운드도 있고, 자, 이런 문제의 세팅을 갖습니다. 자, 오브젝트 펑션 미니마이즈 해라. 그 다음에 제한 조건식, 이니퀄리티 제한 조건식 만족해라. 그 다음에 이퀄리티 제한 조건식 만족해라. 그리고 기본적인 베리어블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있다,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의 형태로 f, g, h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텐데요. 사실은 이 방정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방정식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냐면 무슨 구조 문제를 푼다. 그러면 큰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딱 도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마다 전문적인 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이제 디자인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계 변수.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변수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상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설계적인 관점에서 이제 베리어블을 다루기 때문에 이 x를 디자인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세팅에서 우리가 이 조건식들을 다 만족하면서 진짜 최소화되는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로 하는 x를 찾는 거예요. x를 찾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최적의 설계값 x를 찾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에 보면 등고선 모양으로 이제 지형도 같은 것을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 펑션을 등고선으로 그린 거예요. 목적 함수를 등고선으로 그린 건데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이제 목적 함수가 점점 커지는 쪽이고, 그러면 우리가 목적 함수를 낮춰야 되니까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중에서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이제 뭐냐면 이 기울기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요. 목적 함수의 기울기를 이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찾아졌으면 더 이상 낮은 곳이 없겠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최적의 값을 찾았다. 최적의 x를 변수를 찾았다. 이것이 이제 바로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알고리즘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갈 것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하는 것이고요. 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지금 이제 미니마이즈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봉우리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맥시마이즈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내려가는데 경로가 두 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요, 한번 내려가면 다시 다른 쪽으로 거슬러서 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로컬 미니멈이라고 그래요. 로컬 미니멈. 국부적인 미니멈, 이게 국부적인 미니멈이고 여기도 국부적인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은 국부적인 로컬 미니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도 로컬 미니멈, 여기도 로컬 미니멈인데 이 중에서 더 미니멈인 것이 트루 미니멈이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알고리즘도 여기에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갈 수 있느냐? 거기엔 또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로컬 미니멈을 찾아가는 것도요, 초기 값을 잘 주면 글로벌 미니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초기 값을 잘못 주면 로컬 미니멈으로 가요.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미니멈 알고리즘 가지고도 초기 값을 이렇게 다르게 해봄으로써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게 목적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목적 함수도요, 하나의 목적 함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목적 함수를 또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변수 다목적 최적화도 있습니다. 단목적 최적화도 있고 다목적 최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 변수 x가 연속인 경우,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인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만은 이게 불연속인 그런 설계 변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티저 값을 변수로 갖는 이 설계 변수는 이제 불연속이죠. 그랬을 때 그 알고리즘들이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튼 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법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사이파이에 들어가 있는 옵티미제이션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칼라 옵티미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설계 변수가 딱 하나인 경우 그럴 경우는 스칼라 옵티미제이션을 써요. 그 다음에 로컬 서치 언컨스트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 변수가 이제 둘 이상인 경우, 다변수인 경우, 그
다음에 로컬 서치, 그죠? 로컬 국부 최소화, 국부 미니멈, 로컬 미니멈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변수 하나짜리 옵티미제이션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함수 이름은 미니마이즈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다변수 우리가 미니멈 옵티미제이션 하는 우리가 함수 이름은 미니마이즈, 사이파이의 미니마이즈를 쓰면 돼요. 그리고 미니마이즈 이 알고리즘이 메소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변수 최적화인데 이 제한 조건들이 있는 것들, 제한 조건들이 있는 것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마이즈로 함수를 쓰는데 그 중에 메소드가 딱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트러스트 컨스트레인트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SLS QP 메소드, 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 조건이 없는 unconstrained minimization 알고리즘은 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서치도 있습니다. 글로벌 서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강좌에서 다루긴 너무 무리임으로 이제 다루지는 않지만 아무튼 전역으로 그 미니멈을 찾아주는 알고리즘도 존재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fx, gx, hx가 모두 선형 방정식이다. 비선형이 하나도 없고 선형 방정식이다 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갖다 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파이 함수 linprog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리니어 프로그램도 정말 응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써봤던 리스트 스퀘어, 그 다음에 커브 피팅, 그 다음에 루트 파인딩, 그러니까 솔브, f솔브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스칼라 옵티미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로컬 서치 중에서 언컨스트레인트 문제 하나하고 컨스트레인트 문제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스칼라, 그러니까 설계 변수 하나, 그러니까 하나짜리 이 스칼라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를 들면 fx는 이런 방정식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가로 x 플러스 2의 제곱, 요 함수인데 요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보면 로컬 미니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미니멈을 찾는데 이 컨스트레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있는데, 먼저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제한 조건이 없는 문제를 이제 이 미니마이즈 스칼라로 찾으면 여기를 찾아가요. 그죠? 이것은 이제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주면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다. 제한 조건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다른 값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2차원 문제, 설계 변수가 두 개인 경우 여기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이제 임포트 numpy, 그다음에 import matplotlib py splt, 그다음에 import 이제 scipy에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렇게 옵티마이즈, 요거를 그냥 OPT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칼라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를 익명함수로 정의할 수 있죠. 자, x를 봤는데 우리가 함수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요. x 곱하기 가로 x 마이너스 2 가로 x 플러스 2 가로의 제곱,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가로의 제곱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려면 옵트, 지금 여기서 옵트로 받았으니까 옵트 닷 여기에 보면 미니마이즈 아까 스칼라 이 함수를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F만 넘기면 돼요. 그리고 이 결과를 리절트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그러면 프린트 하고 리절트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자, F5 우리가 지금 마지막 파이레인저 마지막 20번째 강의. 자, 그러면 여기 리절트라고 하는 그 결과 값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필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필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최적화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라고 하는 게 이제 솔루션을 의미해요. 솔루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nfev는 이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동안 펑션 값을 몇 번 계산을 했느냐, 그러니까 number of function evaluation 15번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nit number of iteration 반복을 몇 번을 했느냐, 그 다음에 성공했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가 반복 한 번인 거예요. 두 번, 반복 두 번, 반복 세 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복 한 번 할 때마다 펑션 그 계산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석세스다, 그죠? 값이 맞다 하는 얘기고, 지금 이 값을 지금 가져다 주는데 이 값이 얼마냐? 값이 1.28 1.28 077 이 값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구조를 알았으니까 조금 더 안내를 하면서, 그러니까 unconstrained, 자, 그 다음에 optimize, opt 해가지고 x하고 f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x하고 컴마 또 여기가 이제 fx, 근데 여기는 이제 리절트의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절트의 펑 이렇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우리가 이제 값을 볼 수가 있겠죠. 자, unconstrained optimum인데 지금 x는 1.280이고 그때 f는 마이너스 9.9다. 마이너스 9.9다. 이렇게 조금 더 값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스칼라 미니마이제이션 설계 변수 하나짜리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result opt minimize scala, 이게 이제 문법이 이제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f 이제 함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ounds, 왜냐하면 x의 경계가 얼마냐,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얼마냐 했을 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으로 했어요. 바운드를 이렇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으로 했다. 그러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뭡니까, unconstrained 미니멈은 1.28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죠. 지금.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자, 메소드를 우리가 bounded, unbounded가 아니라 bounded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constrained죠. constrained 했을 때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자, unconstrained는 이제 미니멈이 1.28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나왔죠. 자, 이게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제한 조건을요, 여기 지금 창을 좀 고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줬어요. 이게 윈도우가 이게 아니네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준 거예요. 윈도우를. 자,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최적화를 해라 이런 뜻이. 이 범위 안에서만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단순히 감소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지금 제대로 찾은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3이 이 목적 함수를 최소로 하는 그 값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찾은 거다. 그런데 그때 목적 함수 값은 15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nstrained, unconstrained 문제의 최적화를 이제 한 번씩 해본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1차원 문제죠. 설계 변수가 하나짜리.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 값을 새로 하나 벡터를 만듭니다. 레인 베이스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100개 만듭니다. 그리고 plt 비주얼 플롯 x하고 fx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plt 플롯. 자, 이번에는 여기 리절트 unconstrained를요 제로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제로 res 제로. 자, 제로 그 다음에 constrained 한 거를 그냥 리절트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그 얻은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x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f에 result 0.x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아니면 result 0의 번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요거를 빨간 동그라미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constraint 한 거 그거를 별표 별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림을 한번 그리드 격자를 그리고 plt.show 한번 해보겠습니다. 5 plot plt.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본 그림이죠. 이거는 이 펑션은 똑같고요. 여기는 unconstrained, 즉 제한 조건이 없는 미니멈을 찾은 거고, 여기는 뭡니까? 제한 조건이 x가 마이너스 5에서 3 사이에 있을 때 최소화해라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을 그 최저값 솔루션으로 준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적화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2차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인데요. 2차원 문제. 요게 지금 요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좀 틀려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으로 지금 한 거죠, 이게. 자, 아무튼 요게 2차원 문제 요거를 이제 하는데, 먼저 제한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unconstrained 문제를 가지고 한번 미니마이즈를 최소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이용하느냐? 미니마이즈를 이용하는 건데, 이걸 2D를 이용해서 한번 2D라고 하기보다는 2 variables, 2 design variables. 이렇게. 싱글 디자인 베리어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펑션을 정의를 해주고요. 자, 펑션은 람다 x를 받고 이번에는 x가 이제 어레이로 오니까 자, 이렇게 더하기 1-x 제로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플러스 x1 마이너스 x 제로의 제곱의 가로하고 이거의 또 제곱. 이게 f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함수를 쓴다고요?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리절트를 자, 미니마이즈 하고 f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값을 줘야 돼요. 초기값을 안 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이 초기값. 자, 2, 마이너스 1. 이거는 초기 가정값이에요. 그리고 메소드. 자, 메소드를 디폴트는 넬더 미드 메소드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넬더 미드 이런 거거든요. 디폴트가 넬더 미드 메소드.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리절트 한번 해볼까요? F5 네임 미니마이즈 이게 OPT에 있죠. OPT로 사이파이 옵티마이즈를 읽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석세스는 true니까 찾은 거고 지금 이 두 개의 설계 변수의 값은 최적 값은 1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오브젝트 펑션은 0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함수의 계산을 111번 했다는 얘기고 이테레이션을 58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파이널 심플렉스 뭐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값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넬더 미디의 메소드의 이제 특징이에요. 이제 요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메소드를요.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라는 또 메소드가 또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거 안 나오고 지금 뭡니까? 값은 뭐 11 나왔고 오브젝트 펑션 0 나왔으니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건데 요거를 또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 리절트 제로 언컨스트레인드니까요 제로라고 하고 요거는 지워주고 자, 그러면 언컨스트레인드에서 XF인데 여기 리절트 제로에 X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 제로 펑 이렇게 하면 출력이 이제 깔끔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 변수는 11이고 그때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그러면 이거를 2000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등고선을 그리는 게 좋고요. 뭐 3차원 그 서피스로 그려도 되긴 되는데 일단 등고선으로 한번 그려보려면 등고선을 그리려면 일단 X 이 메쉬를 먼저 해줘야 돼요. 메싱을 먼저 해줍시다. 자, 해서 0에서부터 1.5까지 50개 메싱을 해주고요. Y도 똑같이 메싱을 이래서 0에서 1.5까지 50개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차원 그래프 그리는 방법 먼저 격자망을 만들어야 돼요. mp.mesh grid 그리고 x하고 y 두 개를 주면 이게 격자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z 값을 이제 펑션 값으로 해줘야 되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벡터라이즈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벡터라이즈가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x가 뭐 제로 값 따로 쓰고 원 값 따로 쓰니까 벡터라이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가지고 만들면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뭐 어떻게 하느냐? x 요 그리드 격자막 만드는 거 그거에 i 하고 그 다음에 y 격자막 만드는 거 y를 우리가 뭐냐면 자, 요게 x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가 요게 x로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여기 x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x 하나로 여기에 그죠? 자, 이 값을 계산하는데 뭡니까? for I in range 개수만큼 뭐냐면 x 그리드 메시 만든 개수만큼 이렇게 컴프레션으로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F에게 지금 가로가 빠졌네요. 가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플롯을 할 수가 있어요. 자, figure. 자, 그다음에 plt 컨투어 x, y, z 그 레벨을 한 100개 정도 또 등고선 간격을 100개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솔루션 위치를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리절트 제로에 뭡니까? x 제로 요거 하고 리절트 제로에 x의 1 이거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r 동그라미. 자, 이게 unconstraint minimum이에요. 자, 그리고 plt.grid 하고 plt show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yntax error. for 이게 I 이렇게 돼야 되죠. 컨투어 plt 컨투어 plt 카운투어가 아니라 컨투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컨투어 F를 오브젝트 펑션을 이제 그린 건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니멈, 언컨스트레인트 미니멈 찾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가 계곡이에요, 계곡.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그게 1, 그 다음에 1 이렇게 찾은 거죠. 자, 이게 이제 언컨스트레인트 미니멈이고요. 잘 찾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소드에 CG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인데, 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는요 항상 이 최적화 알고리즘은 뭘 쓰게 되냐면 그레디언트를 쓰게 돼 있어요. 기울기. 그래야 내려가죠. 최소가 되는 대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1차 미분이 필요하고요. 또 뉴턴법을 쓰는 데는 또 2차 미분까지 필요해요. 자, 그래서 1차 미분을 그레디언트 또는 자코비안이라고 그래요. 1차 미분. 2차 미분을 헤시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자코비안을 우리가 정확한 자코비안을 넣어주면 훨씬 더 빨리 로컬 미니멈을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코비안을 이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코비안은 보통 J라고 쓰는데, 이거 이제 뭐냐면 F에 이제 1차 미분들로 이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자코비안 이렇게 넣고,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 옵티마이즈 할 때 자코비안을 주면 얘가 이 이그젝트 자코비안을 사용해서 미니멈 찾아가기 때문에 훨씬 계산을 빨리 합니다. 빨리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제 뭡니까? with exact 자코비안. 자코비안을 이제 제공해 준 거죠. 그랬을 때 프린트 result 제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터레이션 13번 만에, 그죠? 그 다음에 펑션 이밸루에이션은 27번 했죠. 뭐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코비안을 주지 않으면, 자, 이거를 Ctrl C, Ctrl V, 자코비안이 없다. 여기가 이제 no 자코비안이에요. 그러니까 with no 자코비안이면 여기가 이제 수치, 지가 알아서 수치 미분을 해서 이걸 쓰거든요. 자, F5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터레이션 수는 같고요. 지금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펑션 이밸루에이션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죠? 우리가 자코비안을 쓰면 펑션 이밸루에이션 27번만 하면 되는데 자코비안을 안 쓰니까 지가 수치 미분하느라고 펑션 이밸루에이션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코비안을 주고 안 주고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 펑션이 딱 이렇게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는 뭐 자코비안을 금방 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런 이퀘이션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어떤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툴에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코비안을 우리가 보통은 이그젝 자코비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코비안을 주지 않는 이 방법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제한 조건이 있는 거. 자, 제한 조건이 지금 어떤 걸 주려고 하냐면 여기가 지금 제한 조건이 없는 그 미니멈을 찾은 거예요. 요 방정식에서. 그런데 제한 조건을 이렇게 한번 주겠습니다. 자, 요 삼각형 있죠? 삼각형 안에 있어야 된다. 삼각형 밖에 아니라 삼각형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한 조건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x0가 뭡니까? 마이너스니까 0.75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럼 이거의 왼쪽이죠. 자, x0 여기 0.7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거의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1이 뭡니까? 1보다 작아야 되겠다. 요 아래다. 1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방정식은 이 사선을 얘기합니다. 사선. 근데 이거보다 커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설계 미니멈 최적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제한 조건이 항상 있잖아요. 제약 조건이. 그 제약 조건이 딱 이 설계 변수가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제한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얘가 찾아줘요. 찾아줄 때 어디를 찾았냐? 여기를 찾은 거예요, 지금. 잘 보면 여기를 찾았어요. 이게 최소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제한 조건 두 개가 작동하고 있고 이 제한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미니멈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 작아지는데 글쎄요. 이게 잘 찾은 걸까요? 이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나왔을까요? 왜냐면 여기가 더 낮잖아요. 여기가 더 낮고 여기 더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찾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로그램을 또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한 조건식들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제한 조건식을 입력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제한 조건식을 투플에다 넣어요. 투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딕셔너리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딕셔너리입니다. 이거. 자, 타입 키워드는 이게 이니퀄리티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부등식이다. inequality. 자, 그리고 딕셔너리에 펀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지금 뭘 줬느냐? 함수를 줘요. 람다 익명함수로 사용하겠습니다. 함수를 줬는데 마이너스 x 제로 플러스 0.75. 자, 요 함수. 자, 여기에 첫 번째 딕셔너리 항목이 들어갔고 두 번째 딕셔너리 항목. 자, 이번에 키워드는 타입은 이번에도 inequality고, 그 다음에 펑션은 람다 x인데 마이너스 x1 플러스 1. 두 번째 딕셔너리, 세 번째 딕셔너리, 세 번째 제한 조건식. 타입은 inequality고, 그 다음에 펑션은 람다로 하는데 x 제로 플러스 x1 마이너스 1.75. 자, 요거 전부 다 뭐냐면 규칙이, 자, 요 식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식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게 원래 문제 정의가 여기에 전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규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0하고 비교했을 때 이 함수가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딕셔너리 를 이용한 이 제한 조건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또 이게 디자인 배류 두 개니까 두 개를 주는데 튜플로다가 로우 바운드 0이고 없으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난으로 적으면 되고, 두 번째 디자인 배류는 로우 바운드 0이고 어퍼 바운드는 none. 자, 이렇게 해서 이 컨스와 바운즈를 이제 넘기면 돼요. 미니마이즈 할 때.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쓰면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리절트라고 합시다. 자, F 주고 그다음에 초기값 줬고, 이제 메소드가 여기서는 이제 CG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S, L, S, QP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걸 사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운즈는 우리가 ENDS 이걸로 넘기고, 그 다음에 constraints는 const로 이렇게 넘기면 얘가 이 constraint 방정식 다 여기서 처리해 가지고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자, 그러면 print result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지금 우리가 프린트 리절트 한 건데 요런 값이 나왔어요. 지금 0.75 그 다음에 1이 나왔습니다. 1이 나왔고 성공적으로 옵티미제이션이 됐다. 그리고 그때 오브젝트 펑션이 0.22다 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 두 번 만에 갖고 펑션 이밸루에이션 6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동일하게 그 그리드에다가 표시를 해 보는데, 이번에는 RES0가 아니라 RES 그리고 이거는 별표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unconstrained minimum에 이제 찾은 거고, 이거는 constrained minimum을 찾은 거예요. 찾은 건데 지금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컨스트레인트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이 세 번째 컨스트레인트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식이 입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의하면 지금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여기가 나온 거죠. 맞죠? 지금 x 그러니까 제로가 0.75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x1이 1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x1과 x1 x0, x1 방정식에서 이 대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 중에서 이제 최소의 값을 찾은 것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이제 잘못 그 식이 입력되는 바람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야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바로 잡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 세 점 좌표를 이렇게 주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삼각형이 그려져 나온 거죠. 삼각형이 이와 같이 그려져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옵티미제이션 미니멈을 이렇게 제대로 찾아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액티브한 컨스트레인트는 이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그 컨스트레인트의 경계에서 이와 같이 최소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갖는 최적의 이 포인트를 이제 구해줬는데 그 포인트가 0.75에서 그 다음에 여기 0.562 그 정도 나오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세 번째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잘못 입력이 되어 있었다 하는 부분이죠.